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5개월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3월 9일인데요. 정치권에선 대통령 후보 경선이 한창이고 가는 곳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열띤 토론이 벌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에서는 지도자 덕목으로 어떤 점을 꼽고 있을까요? 지난해 고전에서 배우는 정치의 길, 경제의 길이란 책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오늘은 원로 교무 궁산 오광익 교무님과 함께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한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작년에 이어서 이제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약을 많이 받아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건강 잃지 않으시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네. 따라서 코로나도 조금 이제 고개를 숙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가 11월 달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여유를 갖게 됐다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네, 네. 네, 교무님 주변에도 다들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좀 안전하게 잘 지내셨죠? 예, 그렇죠. 예, 다행입니다. 자, 오늘은 교무님과 함께 좀 정치 이야기, 지도자의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그 뉴스를 보면 대부분이 다 좀 정치 이야기입니다. 혹시 교무님도 정치 뉴스 좀 챙겨보는 편이신가요? 네, 잘 보는 편이죠. 그리고 어떤 매체든지 시국 특히 이제 정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TV를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보게 되고 이제 다른 뉴스에 비해서 오히려 많이 이렇게 경청을 하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정치와 종교는 모두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종교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네. 일찍이 이제 온불교를 창시하신 이제 소태단 대종장님께서 정교동심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다시 말하면 정치와 종교는 이제 같은 마음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이제 수레가 좋다고 할지라도 한 바퀴로는 굴러갈 수가 없는 것처럼 세상은 정신과 물질, 도학과 과학 또는 종교와 정치 등등 어차피 두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기차의 두 철길처럼 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 한계선을 넘지 않는 입장에서 민중이나 나라나 세상을 위해 소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종교인의 입장에서는 민중의 정신적인 면을 맑고 밝게 깨우쳐야 한다는 사명이 두 어깨에 근본적으로 짊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한시 반시도 잊지 않고 실천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특히나 이제 대선 국면입니다. 이제 5개월 정도 이제 네. 대통령 선거가 남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원불교에서도 지도인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지요. 네.
원불교 정전 이제 수행편에 보면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천명하신 지도인으로서의 준비할 요법을 이제 말씀하신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조문에 이제 첫째는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질 것이요. 둘째는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잃지 말 것이요. 셋째는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지 말 것이요. 넷째는 이의를 당할 때마다 지행을 대조할 것이니라 라고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원불교를 신앙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불교인의 입장에서 내 말씀을 덧붙여 본다면 첫째는 지혜로운 자질을 갖춰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또한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어두워져서 빛을 잃게 된다면 두루 살핀다거나 비출 수가 없고 비추지 못하면 세상은 자연 어둠의 나락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민중에 대한 교화 곧 구제나 구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몸과 마음의 심력과 또는 실력과 법력과 도력을 충분히 갖춰서 어떤 경우나 처지를 당해서도 교화의 열정을 쉬지 않아야만 중생이 구제되고 따라서 낙원이 건설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셋째 말씀드린다 하면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론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세상은 성자들의 깨달음에 의해서 기반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 깨달음을 이루어 세상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어 가야 할 기반 위에서 우리들의 의무와 책임 이 두 가지를 어깨에 짊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원불교적인 시각에서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교무님께서는 지난해 고전을 통해 배우는 정치의 길, 경제의 길이란 책을 또 쓰기도 하셨는데요. 네. 원불교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옛 글에 보면은 정자는 정의하라 이렇게 하였거든요. 이제 이 말은 정치라는 것은 바른 것이다라는 그 말씀으로 곧 이제 정의와 공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정의와 공공의 정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굳이 덕목을 말하라 한다면 소박한 몇 가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정치한 행적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정, 덕지를 베푼 칭송인가 아니면 독권, 독재를 한 비난이 역사에 기록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조의 과오는 백대의 효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과오를 씻을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을 수행함에 자신의 의견에
고집을 부리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눈을 크게 떠서 많이 보고 귀를 크게 열어서 많이 들으며 입을 크게 벌리되 적게 말을 하고 마음을 크게 열어서 포용을 하되 여러 사람의 의견을 경청을 하라. 그래서 그 집약된 의견을 내세워야 합리성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는 면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정치를 잘한다는 평가에 스스로 냉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강이라도 모든 국민의 입맛에 맞을 수는 없는 것이니 비판이나 꼬집음에 도요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냉정한 머리로 냉철하게 생각을 해서 되짚어보고 또 되돌아본 판단의 그 개폐에 다시 말하면 개성과 폐지에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넷째로 이야기를 한다면 공은 국민에게 돌려라. 그리고 과는 내 자신이 품어 안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잘했고 또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뤘으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드러나고 내가 부유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부유한 것이라는 신념에 대한 부족, 즉 그 믿음에 대한 부족이 나에게 있을 경우에 발견될 경우에는 그것을 오히려 허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내가 이제 믿음이 안 가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것을 오히려 허물로 삼아서 개선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으로 또 하나를 말씀드린다 하면 물러날 때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비록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물러나는 그날에 살림은 한 수레면 넉넉하고 집은 초가집 한 칸이면 충분하죠. 또 옷도 깨끗이 빠른 몇 벌이면 만족하고 밥도 거칠더라도 먹을 수 있음을 아름답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나갈 때도 뒷문으로 살짝 빠져나가서 이제는 마음 놓고 하늘의 별을 볼 수도 있고 동력에서 떠오르는 햇살을 맞을 수도 있고 남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쐬게 되었으니 이 어찌 기쁘고 즐겁지 아니한가를 생각하였으면 아름다운 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이 선비들처럼 벼슬에 있다가 물러나게 되면 반드시 낙향을 했거든요. 낙향에서 그 이제 고을에 표준 인물들이 있을 경우 잘 길러서 나라의 동량으로 이제 썼던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고전에서도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혹시 교무님 눈에는 지금 말씀하신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 이런 것들을 갖춘 그런 대통령 후보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까? 사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이제 단정해서 이제 말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치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정당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연
단어는 이제 금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지도자가 보인다기보다는 공약은 공약이 안 되도록 하는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는 이제 끝에 가서는 별스런 이유를 대지도 못하면서 헛 약속이 이제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또 다음으로는 실권이 안 되도록 하는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그 권력을 이제 잡고 나중에 잘못해 가지고 그 권력 자체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탄핵을 당하느니 어쩌느니 또 시비를 듣느니 해가지고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실권을 잘 운용을 해서 그 권리를 통해서 국민 민복을 힘쓰는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또 이제 정언이 안 되도록 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른 말을 해놓고는 나중에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 싸늘하게 식어가는 그런 말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실천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야무야 그렇게 그만둬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이 없이 이제 바르게 말을 하고 그 말에 대해서는 실천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네. 의행은 외행이 안 되도록 하는 사람이면 괜찮지 않겠는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올바른 행동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올바른 행동을 해놓고 다음에 외행 다시 말하면 삐뚤어진 행동을 뒤에 가서는 하고 있더라. 이게 주위 상황이나 또는 어떤 압력이나 또는 어떤 치우친 그런 어떤 감정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 가지고 삐뚤어진 그러한 길을 가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바닷가에 개가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자기 자식에게는 너 왜 옆으로 가고 있냐 바르게 가라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도 옆으로 가니까 새끼들도 옆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와 같이 내가 바르게 행동을 하면은 그 비뚤어진 그러한 행동들을 할 경우에 간쟁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것을 잘 받아서 요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 하면은 이제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우리가 좀 잘 참고해서 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또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정치에서 좀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역사도 깊고 또 이제 정말 백이민족으로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더 어려운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또 개선점이 보이지 않겠는가 해서 우선 개선점 몇 가지만을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개선할 점은 결국 동서화합 다시 말씀드리면 호남과 영남의 불협화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는 땅 위에서 이게 나눠질 게 뭐가 있는가, 반목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사실 내가 먼저 조금만 더 이해를 하고 조금만 더
양보를 하고 조금만 더 존중을 한다면 아마 이러한 상황은 쉽게 극복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개선을 해야 할 점은 공도덕이 퇴화됐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 사실 도덕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더라도 어느 정도 공중도덕을 지키면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즉 어떠한 견제장치를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일 제약장치가 없는 방종을 만일에 자유라고 한다면 이는 목줄이 풀어진 송아지처럼 제멋대로 뛰는 즉 천방지축의 상황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개선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인권을 무시하는 경향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권이란 뭔가요? 사실 사람의 삶입니다. 네.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인권이고 남이 사는 것은 남의 인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이 사는 그 기운으로 결국 내가 살고 내가 사는 기운으로 남도 살기 때문에 아무리 강자나 권력자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갑질해서는 안 되거든요. 나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남의 인권도 중요하고 남의 인권을 인정해 준 만큼 나도 따라서 그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점을 늘 생각하면서 처신을 해야겠습니다. 예. 다음 네 번째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사실 한 번뿐이거든요. 네. 중복이나 연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자타간에 생명은 존중을 받아야 하고 존중을 해야 하는데 너무 가볍게 내던진다거나 짓밟는 경향이 있으니 이는 정말로 크게 경계를 해야 합니다. 사실 그 생명같이 귀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한 생각 또는 어떤 환경 등등의 지배를 받아서 눈 깜짝할 사이에 내던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큰 슬픔을 안기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생명을 존중해서 절대로 경시는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섯 번째 개선할 점은 작당 정치의 폐해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곧 패거리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상대방의 정책이나 또 어떤 정강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비방하고 꺾어내리려는 습성 이런 것들을 삼가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비록 상대방의 그 정강이나 정책이라도 국가나 국민에게 이로움이 된다면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채택해서 융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면 결국 나라의 일이니까 국민을 위한 일이니까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잘 추스르고 해소할 수 있는 지도자라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응원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개선할 점,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 상황이고 또 인류 전체가 코로나 위기 또 기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인류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이것도 참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그 옛날처럼 이제 멀거나 이제 좁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문 앞이 바로 세계다. 만나는 사람이 바로 인류다. 내 집 화목이 바로 평화다. 주위의 공기가 바로 기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인들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가까운 데서 시작하고 실행을 해서 멀고 넓게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이 다른 나라가 되고 딴 사람들이 된 듯해서 넘나들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또 대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지금은 열리고 깨어나는 시대이요. 또한 세상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류들이기 때문에 멀지않아 상통 화합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엄동설 안에 산천초목이 꽁꽁 얼어있는 것 같지만 봄바람에 한번 불면 단번에 풀어지고 깨어나는 이치와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류의 한 편에서 살고 있다 하는 그러한 점을 생각해서 기후이든 또 평화든 실천력을 발휘해서 우리들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해주신 말씀들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다가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될 텐데요. 5개월 동안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준비 기간이 있는데요.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게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청취자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하라 하셨는데 가늠이 사실 잘 안 됩니다. 다만 선거에 임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텅 빈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비움으로써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자. 정책이 결국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실천해야 할 덕목이 되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서 선거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인물의 됨됨이 곧 도덕성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사람답다는 것은 도덕을 어기지 않고 사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윗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모범이 되고 시범적인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덕성은 정말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제 국민에게 또 나라의 어떤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소유한 사람, 보유한 사람이라면 무방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몇 마디를 더 이제 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국민의 마음을 이제 두려워해야 합니다. 인심이 사실 천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심을 거슬리면 결국 천심을 하늘의 마음을 거스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입을 이제 두려워해야 합니다. 인언이 바로 천언이거든요. 이게 국민들의 말이 바로 하늘의 말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천언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의 그 말씀들을 두려워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귀를 이제 두려워해야 합니다. 인이가 곧 천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귀가 있어서 이제 말을 들을 때 물론 판단을 이제 잘 하도록 설득을 시키는 그러한 말을 하면 되는데 거슬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하늘 귀를 가진 이제 민중들이 백성들이 결코 올바르게 그 말씀들을 듣지를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행동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인행이 천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행동하는 것이 사실 하늘의 행동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에 임할 때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좌지우지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하늘의 행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다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말씀을 덧붙여서 드렸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소중한 말씀을 잘 기억을 해서 앞으로 더 많은 뭐 토론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질 텐데 우리 청취자분들이라면 교무님의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도자를 잘 보고 꼽는 그런 또 대통령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궁산 오광익 교무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